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하녀로 팔린 동생 무너진 양반가. 옛날 조선 한양 북촌의 김진사 댁에는 봄 햇살처럼 고운 딸 연희와 듬직한 아들 도윤이 살고 있었다. 집은 크고 위세 있는 양반가였지만 그 집 안에는 의외로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다. 아침이면 마당의 대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사랑채에서는 도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으며 안채 쪽에서는 연희가 어머니 곁에서 차를 따르는 모습이 보였다. 연희는 어머니에게 늘 다정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약차를 다려볼까요? 어머니는 웃으며 딸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우리 연희는 손도 야무지고 마음도 야무르구나.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내 큰 복이지. 아버지 김진사는 비록 엄한 양반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자주 웃음을 보였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도윤과 바둑을 두다가도 옆에서 조심스레 침수를 짜고 있는 연희에게 말을 건넸다. 연희야, 내가 짠 이 술을 혼례 예물로 쓰게 되는 날이 오겠지. 그러면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도윤은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다. 아버님, 누이 혼례 말씀은 너무 서두르지 마옵소서. 아직 저부터 장가를 보내셔야지요. 마당 한켠에는 살구나무가 있었다. 봄이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어릴 적부터 둘은 그 나무 아래서 숨바꼭질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줄기를 세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과거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연희가 살구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라버니를 불렀다. 오라버니, 왜 부르느냐? 우리 집 살구꽃 교수야. 나중에 오라버니가 장원급제하면 저를 꼭 데리고 한양 구경시켜주세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바라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가마. 그러니 너도 아버님, 어머님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해야 한다. 그 말에 연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 보기엔 이 집은 평온하고 복된 양반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쪽 하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집에는 오래된 머슴 길복과 안채 일을 돕는 계집종 춘섬이 있었다. 길복은 원래 이 집에 충직했던 머슴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몰래 기방을 들락거리며 노름을 즐기다가 큰 빚을 지고 말았다. 춘섬은 남의 집살이에 지친 마음에 늘 불평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연희가 양반 규수라는 이유 하나로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속으로 시기했다. 어느 날 길복은 빚 때문에 쫓기다가 우연히 사람을 파는 장사꾼을 만나게 되었다. 예쁜 계집아이 하나만 데려오면 내 빚짐은 한 번에 털어주지. 장사꾼은 낮게 웃으며 은전 꾸러미를 흔들었다. 양반집 규수면 더 좋고 양반이라 해서 하늘 아래 못 팔 계집이더냐? 그 말은 길복의 마음속 가장 추한 구석을 건드렸다. 마침 그 무렵 김진사 댁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어느 점쟁이가 집에 들렀다가 슬쩍 이런 말을 흘린 것이다. 따님 팔자가 너무 곱고 너무 강하여 집안 기운과 상충하는 점이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이 집안에 큰 화가 닥칠 수도.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진사 부부는 흘려듣고 말았지만 뒤에서 엿듣고 있던 춘섬은 그 말을 길복에게 전했다. 듣자 하니 저 아씨가 집안 망칠 팔자래. 차라리 그게 우리 보관이겠어? 길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무슨 소리냐? 양반들은 겉으론 아끼는 척해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게 딸이라잖아. 우리가 먼저 손을 쓰면 아무도 진실은 모를 거야. 게다가 그 장사꾼 놈 말 기억나지? 예쁜 규수 하나만 데려오면 빚을 다 없애주겠다잖아.
길복의 머릿속에 은전과 빚, 그리고 오래된 원망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양반들은 늘 상석에 앉고 하인들은 평생 땅만 보며 살아야 했다. 한 번쯤은 우리도 이 집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독한 생각이 그를 집어삼켰다. 결국 둘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연희를 몰래 데려가 죽인 뒤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버리기로. 그러나 장사꾼이 다시 찾아와 말을 바꿨다. 굳이 죽일 것 없다. 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알아서 어디론가 데려가 쓰면 된다. 너인 손만 더럽히면 돈은 우리가 주마. 그렇게 운명의 새벽이 찾아왔다. 안채 모든 등이 꺼진 깊은 밤, 춘썸은 연희의 방문 앞에 조용히 다가갔다. 아씨, 밖에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마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연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숨어있던 길복이 천을 뒤에서 입에 들이밀며 덮쳤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 멀리 살구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잠깐 보였을 뿐이다. 그 후의 기억은 흐릿했다. 눈을 떴을 때 이미 연희는 낯선 집,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그 집은 곧 남대문 밖의 저택이었고 그녀는 양반 규수가 아닌 하녀 연희로 살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삶은 지옥이었다. 새벽 전에 눈을 뜨면 얼어붙은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어와야 했고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장독대와 마당을 쓸어야 했다. 손이 얼어 굳어도 장독대에 긁혀 피가 나도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고함이 날아왔다. 연희, 귀족집에서 살다 왔다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냐? 주인은 사정도 듣지 않고 뺨을 후려쳤다. 연희는 언제부턴가 울 힘조차 잃었다. 밤이면 더 참혹했다. 우물 쪽에서 들려오는 쾅쾅거리는 발자국 소리, 하녀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그리고 누군가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 어느 날 늙은 하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도망치려 했던 아이들은 다 우물 속으로 갔다더라.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연희의 마음은 완전히 갈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다. 오라버니, 저 여기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택 주인은 돈이 부족해졌다며 사당패에게 하녀 하나를 팔기로 했다. 그 대상은 이미 의지와 희망이 많이 꺾여버린 연희였다. 인연은 춤도 추게 하고 심부름도 시키면 된다. 들끓는 기운이 있어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 마음껏 데려가라. 그렇게 연희는 또 한 번 이름과 자리를 빼앗긴 채 사당패로 넘어갔다. 사당패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실수하면 채찍이 등에 날아들었다. 천막 속은 냄새와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사당패 천막 안은 낮 동안의 북소리가 가신 뒤에도 불길한 기운이 가득했다. 가느다란 등불 아래 연희는 눈빛을 잃은 채 한쪽 벽에 웅크리고 있었다. 천막 바깥에서는 술에 취한 사당패 무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발걸음 하나가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인연 오늘 공연 엉망이었지. 남자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낮았고 술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쫓길 곳도 도망칠 힘도 없었다. 남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천막 문을 발로 밀어 닫았다. 가느다란 빛조차 끊기자 공기 속의 위협은 더욱 선명해졌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읊조렸다. 오라버니, 제발 제발 저를 데리러 오십시오. 그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두목이 찾는다는데 왜 여기 숨어 있나?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발길을 돌리자 천막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연희는 그제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구해준 이는 아무도 아니었지만 단지 잠시 벼랑 끝에서 물러난 것에 가깝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연희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거의 그만두었다. 오직 하나, 북소리가 멀어지고 밤이 깊어졌을 때에만 입에서 조용히 새어나오는 말. 오라버니. 몇 해가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 봄날 한양 장터에 큰 사당패 놀이가 열렸다. 사람들은 북소리에 몰려들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때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발은 맨발에 가까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허공을 떠돌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선 걸음걸이, 북이 울릴 때마다 떨리는 입술. 군중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희? 그 남자는 수년 동안 실종된 여동생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오라버니 도윤이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 살구나무 아래서 웃던 동생이 겹쳐 보였다. 도윤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비켜주시오. 저 무대 앞으로 좀 가게. 그리고 무대 가까이 다다랐을 때 숨이 막힐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연희야, 연희야, 오라버니다. 북소리가 순간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연희는 멍하니 허공을 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자 잊고 지내던 이름이 혀끝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오라버니. 그 한마디와 동시에 그녀의 다리가 풀렸고 몸이 믿음직한 품으로 와르르 안겨 떨어졌다. 도윤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동생을 끌어안은 채 울부짖었다. 연희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얼마나 고생했느냐. 사당패 두목은 일이 커지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다 장터의 장정들에게 곧 붙잡혔다. 관군이 출동해 사당패를 모두 포박해 관하로 끌고 갔다. 신문이 시작되자 처음에 사당패는 우리는 그저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우겨댔다. 하지만 곤장 몇 대가 떨어지자 두목은 결국 울며 자백했다. 우린 남대문 밖 저택의 머슴과 계집종에게서 그 계집아이를 넘겨받았소. 원래는 죽이기로 했다더군요. 점쟁이가 딸 아이가 집안을 망칠 팔자라고 했다면서 하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허나 우리가 말했지요. 죽일 건 뭐 있냐. 우리가 데려가 쓰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우리에게 넘긴 것이오. 사또가 물었다. 그 하인들이 어느 집 하인이냐? 북촌의 김진사댁 머슴 길복과 계집종 춘섬이었소. 그 말에 도윤은 숨이 턱 막혔다. 집안에서 늘 보아오던 얼굴들, 어릴 적 자신을 업어다 주던 머슴과 누이의 옷을 곱게 개어주던 계집종이 바로 연희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관군이 급히 김진사댁으로 달려갔을 때 길복과 춘섬은 이미 도망칠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혀 관하로 끌려왔고 사또 앞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할 만큼 떨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집 규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어찌했는지 모두 아뢰어라. 길복은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연희가 찢어진 옷자락과 비녀를 들고 증언하자 결국 고개를 떨구며 울부짖었다. 우린 그저 한 번뿐인 기회를 노렸을 뿐입니다. 점쟁이가 그랬습니다. 아씨 팔자가 집안을 망칠 거라고. 양반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잘못되면 우리 탓으로 돌릴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 장사꾼이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춘썸도 울며 덧붙였다. 우린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만 썩어가는데
아씨는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그래서 그만.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변명일 뿐이었다. 사또는 차갑게 일갈했다. 사람의 목숨을 팔아 은전 몇냥 바꾼 죄, 평생 부엌에 있는 것이 억울했다면 지금부터는 지하 감방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라. 길복과 춘섬은 엄한 형벌을 받고 죄인으로 끌려갔다. 사당패 역시 중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질투,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이 몇 년 동안 한 여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모든 신문이 끝난 뒤 연희는 도윤의 등에 업혀 북촌 집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 살구나무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잠시 멈춰섰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집과 나무와 두 남매를 하나로 물들이고 있었다. 연희는 오라버니의 어깨 위에서 조용히 물었다. 오라버니, 제가 정말로 집에 돌아온 거 맞지요? 도윤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너는 돌아왔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어디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집 문을 열자 늙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연희야, 내 딸아 살아있었구나. 어머니는 말도 못한 채 딸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의 등을 쓰다듬으며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따뜻하고도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사람의 체온 속에서 잠들었다. 창호지를 스치는 달빛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듯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그 상처 위로 따뜻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 터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돈과 원망으로 팔아넘긴 자들은 끝내 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서로를 찾고 부른 오라버니와 누이의 정은 어떤 저주보다 강하고 어떤 밤보다도 길게 빛난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구독해 보셔요.